네, 제 왼쪽과 오른쪽에 뉴스특급 간판 패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말이죠. 지금 보셨던 것처럼 잠시 뒤 2시 10분에 이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가 국정농단 파문이 터진 이후 처음으로 만납니다. 잠시 뒤에 그 모습 실시간 속보로 저희 뉴스특급에서 1, 2부로 나눠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짚어봐야 할 뉴스가 있습니다. 오늘 뉴스특급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게요. 툭 하면 눕더니 그런데 의사도 한통속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의료계의 최순실로 불리는 박채윤 씨, 이 비선 의사의 부인이죠. 어제 특검에 재소환됐습니다. 발언과 행동들이 최순실 씨와 대단히 비슷합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박 대통령 시술을 갈게요. 자백하라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구성진이 말씀하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김 원장하고 저희 직원 구속한다고 그랬습니다. 구속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영상을 보니까 좀 이해가 잘 됐는데 박 변호사님, 네. 박채윤 씨가 병원으로 이송된 게 지난주 토요일이죠. 화요일입니다. 예, 네. 검찰 조사에서 이런 경우가 보통 있는 경우인가요? 글쎄요, 대기실에서 조사 대기 받다가 이제 호흡 곤란을 느껴가지고 119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예. 간혹 있긴 합니다. 검찰 조사 무섭거든요. 간혹 있긴 한데 일단은 담당 의사 말로는 심전도 문제가 없고 정상이라고 판단을 내렸고요. 예. 진정제를 이제 투여받고 안정된 모습이고 뭐 가족들은 또 이런 일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5일날 그 다음날 두 발로 뭐 걸어오면서 고함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 모습이 아플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조금 계획된 교감된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셨는데 지금부터 할 얘기는 오늘 얘기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가 이제 저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서석구 변호사의 주장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구급차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할 정도로 기관지 색전증, 기도 폐쇄의 이런 증상으로 구급차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건강 문제 없다 해가지고 오늘 당장 또 소환하겠다는 의사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강압수사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의사가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한 건가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건강 문제를 잘못 판단한 의사도 문제가 있다는 게 지금 서석구 변호사의 얘기거든요. 근데 서석구 변호사께서는 이렇게 세상 모든 일이 다 의혹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그 심리 때도 보면 사실 가짜뉴스를 토대로 해서 또 그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표로서 사실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저분이 판사를 하셨고 지금 변호사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려면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있고 그 배경 위에서 이제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게 저는 당연한 어떤 그런 절차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사실 의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거 결탁을 했는지 검사하고 특검하고 근데 지금 119를 통해서 갔다라면 그럼 그거에 관계된 어떤 의혹의 증거가 뭐가 있는지 그냥 막연히 혼자 그냥 의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더군다나 이분이 그냥 일반적인 변호사가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이 정말 탄핵을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대통령 측을 대리해서 지금 대통령 입 역할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저렇게 갔다 온 분을 의사가 지금 뭔가 사전에 교감,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마 저게 또 이제 뉴스가 돼서 나름대로 또 이렇게 많이 돌아다닐 겁니다. 저런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서석구 변호사가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SNS에 굉장히 많은 그 가짜 뉴스들이 범람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유언비어를 상당히 유포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민 원장님 지금 서석구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면 강압 수사를 문제 삼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특검 말에 의하면 지금 박채윤 씨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 게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이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최순실 씨도 저번에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그랬고, 이 박채윤 씨도 이번에 들어가면서 조용히 얘기해서 했긴 했지만, 어찌됐건 특검은 약간의 흠집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그 속된 말로 가볍게 그 한 방 먹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아무튼 이 최순실 씨도 그렇고, 이게 리틀 최순실 씨라고 할 수 있는 박채윤 씨가 이렇게 그 정말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버티기를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이분들이 정말 그 국민 감정 또 실질적인 본인들이 했던 일들에 비해서 그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엉뚱하게 이렇게 그 치고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이 검찰 조사를 하기 전에 예. 일단 그 면담 과정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면담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검찰 가면 또 면담하기 전에 약간 수사 기법상 이제 혼자 좀 한 30분, 40분 대기실에 가만 놔두거든요. 예. 가서 부를 때까지 있으라고. 근데 아마 그 대기실에 있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면담하고 면담 끝나고 나서 이제 정식 그 영상 TV가 있는 그 조사실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건 완전히 대기실에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갑자기 호흡이 이렇게 불편하다고 한 상황 속에서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하니까 도저히 지금 납득이 안 갑니다. 서석구 변호사의 말도 납득이 안 되시고. 아니, 당연히 납득이 안 가죠. 그리고 무슨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그 특검하고 짜고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 의원님, 저거는 그러면 두 분, 세 분 얘기 들었는데, 그, 최순실 씨 행동을 박지원 씨가 고스란히 보고 따라한 겁니까? 아니면 큰 틀에서는 다 조율이 된 거예요? 뭐 그게 궁금합니다. 아니, 전 조율됐다고 안 보이는데요. 원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제가 지금 다른 각도로 보게 됐어요. 저 박채윤인가 하는 사람 때문에. 예. 주요 주제마다 여성이 한 명씩 다 연루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국정농단의 최순실,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 조윤선, 승마 관련 정유라, 이대비리 김경숙, 그리고 의료농단 박채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 예. 따라서 몰상식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 중에 상당수가 아프다고 한다는 거. 그리고 또 상당수가 돈이 많다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여성들이 이렇게 그 커리어를 쌓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여성의 장점이 굉장히 정직하고 고지식할 정도로 모든 것을 원리 원칙대로 할 뿐만 아니라 상식적이다라는 일반론이 있었는데 예. 그 일반론을 한꺼번에 다 깨는데 굉장한 그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제가 볼 때 지금 최순실이 감옥에 있는데 조율을 했다기보다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일단 버텨보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지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끌어보자. 그리고 일단은 그 버텨보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똑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고 또 그거를 뭐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됐든 누가 됐든 계속 뒤에서 마치 또 자백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특검의 중립성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그 소위 뒤에서 후방 지원을 하는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저희가 뭐 최순실 씨가 강압 수사를 주장했을 때에는 특검의 흠집내기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네. 이번에 박채윤 씨도 특검의 흠집을 내려고 이랬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 됩니다. 이 흠집 내기가 되는 게 내용상으로 이게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고 특검이 갖고 있는 많은 증거들을 본인들이 극복하기 어렵다고 봤을 때 박채윤 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옆으로 가는 절차적인 부분 아니면 조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내용보다는 어떤 프레임이나 구도를 바꾸려는 게 의도로 보이고요. 법원에 갔을 때도 위법수지 증거 배제 법칙이 있습니다. 그 어떤 독과수 이론을 따라가지고 내용보다는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잘못된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증거다. 아마 프레임을 바꾼 게 결국 최순실 씨나 박채윤 씨나 똑같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게 교감이 좀 됐지 않을까. 그래서 앞에 어떤 의아하는 그 모습하고 그 다음 날에 기자회견식으로 얘기했던 모습 자체가 좀 준비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 씨보다 더 의도적이고 더 좀 질이 나쁘다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내용상을 한번 보십시오. 예. 저분이 박채윤 씨가 지금 가는 것은 안종범 수석에게 뇌물을 공여했냐 이 부분을 조사받잖아요. 예. 대통령을 본인이 의사도 아니고 대통령 시술을 했냐 안 했냐는 조사 대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특검이 조사도 안 했는데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시술한 걸 갖다가 강요했다라고? 내용상도 전혀 다른 게 자기가 조사받는 내용하고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얼마나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박 변호사님, 저 전략이 먹힐까요? 먹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이제 우리 정윤회 문건 유출됐을 때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었죠.
내용을 따지려고 했을 때 누가 유출했는지 국기문란이다. 그래서 전환이 됐습니다. 그거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구도를 전환시키면 수사하는 입장이라든지 재판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행인데 증거들이 확보된 상태에서 곧 기소가 되고 법정에 들어간다면 결국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이걸 따지는 건데 지금 그걸 따지기에는 벌써 많이 왔거든요. 이 사람들 말고도 다른 증거를 통해서 이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런 방식은 사실은 법정에서 먹히지 않고 다만 여론전에 먹힐 수 있습니다. 친박이나 어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봤을 때는 내용을 따지지 않습니다. 저렇게 강압수사에서 얻은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론에는 먹힌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떤 법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안 먹힐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 여론전이 아까 서석구 변호사의 의사단통속이다 뭐 이거랑 이현정 의원님 네. 그게 다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결국은 뭔가 사실관계를 다투기에는 이미 이제 선을 넘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들이 단지 어떤 문서 증거뿐만 아니라 녹취 증거라든지 이렇게 뭐 본인이 어떤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다 증거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사실은 이걸 이제 빠져나갈 구멍은 없을 것 같아요. 박지원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본인도 구속됐지만 사실 남편 같은 경우도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지금 거의 뭐 그것도 이제 사법 처리가 될 수 있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본인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 일단 특검의 수사를 뭔가 좀 강압적이라고 이제 고립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저런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박 변호사님, 정말로 몸이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이번 특검 피의자들 유난히 아픈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다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사실 또 조사를 받다 보면 없던 병도 생기기 마련이긴 한데요. 너무나 많은 병들이 이전에 없던 병들이 생기긴 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최순실 씨는 이제 공황장애하고 폐소공포증을 호소했고요. 박지원 씨는 금방 으아 하면서 호흡 곤란을 일으켰고 안정무 수석 같은 경우도 허리 통증 내지 공황장애를 호소를 했었고요. 김경숙 전 처장 같은 경우, 학장 같은 경우도 항암 치료 부작용을 좀 주장을 했었거든요. 글쎄요, 뭐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는 게 본인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너무 핑계를 대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은 또 다른 또 국민들한테 어떤 야유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저렇게까지 수사를 거부하면 혹시 제가 좀 의심병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박지원 씨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생각보다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요, 뭐 그럴 가능성도 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박지원 씨 말고라도 다음에 김영재 씨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김영재 원장하고 박지원 씨가 들어간다면 특히 뇌물 부분인데요. 대통령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났던 어떤 증언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만약 자신들이 가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부터 있지 않을까 추측은 좀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금 저 부인이 영업은 남편이 했는데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그 사람들하고 좀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일정 정도 제보를 하면서 거리두기를 하다가 이 뇌물 공여 사실이 밝혀지면서 특검에 이제 소환당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프다고 하면서 뭐 그 여러 가지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등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지금 대통령 측의 변호사인 서석구 변호사가 지금 소위 음모론에 가까운 주장을 하면서 박채윤 씨를 동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의료농단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면 대통령께서 세월호 당일 내지는 그 전날 내지는 청와대에 계실 때 의료시술을 받았는가라는 것 아닙니까? 의료시술 자체가 범법행위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뭔가 성형과 관련한 이런 걸 받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인구에 회자되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비아냥의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는 전직 노무현 대통령 부부가 뭐라 그러죠? 눈 쌍꺼풀 수술하는 거 가지고도 얼마나 저작거리에서 말이 많았습니까? 바로 그거와 관련한 모든 비밀을 누가 알고 있느냐? 박채윤이라는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뭐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에 어떤 신뢰를 얻느냐 이거와 관련 없이 상당히 그 저작거리에서 파장을 낳을 수 있는 모든 사실은 이 여성이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로비를 전방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박지원 씨도 이제 핵심 당사자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가지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외국에 순방을 갈 때 수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스에서 대통령과 거의 그 각본대로 움직이듯이 화장품 광고 홍보를 하고 그럴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면 이 여자가 나이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최순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여성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하죠. 근데 이제 박채윤 씨가 보통 분이 아닌 게 사실 이제 조원동 수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안종범 수석 전에 조원동 수석이 그러니까 박채윤
박지원 씨 회사의 어떤 중동 진출, 그걸 이제 꾸준히 뭐 추진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안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을 많이 대통령한테 받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경질된 배경 중에 하나가 왜 박지원 씨 회사를 제대로 지금 추진을 못 시켰는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들어선 분이 이제 안종범석이 들어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안종범석은 대통령과 워낙 이제 각별한 사이인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박지원 씨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산업자원부에도 15억을 사실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통령 순방길에 아까 보셨지만은 그 직접 저렇게 부스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직접 와서 저렇게 할 정도로, 왜냐하면 저거 쉽지 않습니다. 저렇게 대통령 와서 저런 식의 업체에서 직접 저 뒤에 보십시오. 송경식 CJ 회장 또 뭐 가수 민호 씨 같은 경우 다 유명한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의 정말 작은 알지도 못하는 중소기업 앞에서 저렇게 우리나라의 유명한 분들이 다 해서 몇십 분 동안 지키면서 저런 퍼포먼스를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보통 그 관계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박지원 씨가 아는 진실이 더 많다. 이 네 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지금 비선 의사의 아내 얘기하고 있는데 비선 의사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김영재 원장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시술을 요청했다 이런 얘기가 하나 나왔는데요. 청문회 출석 당시 김영재 원장의 목소리부터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대통령 성형 시술 안면 시술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랬죠? 네네. 그러면 뭐하러 들어갔습니까? 그때 당시 왕진 가방 들고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화가 왔을 때 이쪽 흉터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자꾸 좀 감각이 좀 없어지면서 좀 경련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저 한번 봐달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얼굴 시술까지 맡길 정도면 김영재 원장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과 최순실 씨밖에 지금 없는 걸로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대구 영남일보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2000년 16대 총선 당시에 갑자기 대통령의 눈에 티끌인가 뭐 이런 게 들어갔는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바로 그 1시간 거리에 있는 최순실 씨가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유세 일정을 갖다 중단할 정도라서 최순실 씨가 그걸 보고 나서 다음에 뭐 일정을 짰다는 얘기가 전달해질 정도로 예. 그렇게 됐는데 또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유명한 대전은요라고 발언을 했던 그 신촌 유세에서의 카터클 피습을 당하고 난 뒤에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 안면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쓰셨나 봐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또 위험도 했고. 그러니까 저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에 김영재 원장한테 시술을 부탁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부터 이제 자꾸 이쪽에 뭐가 신경이 쓰이고 마비가 온 것 같다 부분에 이제 그런 하소연을 그 대통령께서 이제 그 당시에 대표께서였죠. 대표께서 자꾸 이제 하셨나 봐요. 대통령이 되신 뒤에도 자꾸 이제 그래가지고 이 김영재 원장이 도저히 이제 겁이 났겠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냥 잠자는 거하고 마취를 해서 수면 상태에 들어간 거하고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천양지차거든요. 그래서 네. 김영재 원장도 너무나 부담이 됐던지 그것은 거부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 박지원 변호사님, 네. 김영재 원장의 저 말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본인 얘기는 그렇습니다. 청와대 내에서 출혈이 예상되기 때문에 청와대 내에서는 하기 어렵고 본인은 퇴임 후에 해드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죠. 리프팅 그 실도 아직까지 미완성 단계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만약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많이 둘이서 더 갈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청와대에. 좀 저 말하고 행동하고 많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런 부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박채윤 씨를 구속하고 그 부분을 많이 물어보려고 하고 있고 그게 지금 걱정되기 때문에 혹시 쇼맨십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원래 예. 사실은 이제 저게 그 대통령이 세브란스에 치료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도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죠. 일반인데 성형외과 진료를 하는 것인데 사실 그러면 대통령은 많은 자문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라면 거기에 어떤 정식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뭐 성형외과 중에서 의사들 중에서 얼마나 유명한 분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왜 하필 저렇게 아무 주치의도 아니고 자문의도 아니고 저는 어떤 최순실이 그냥 소개한 사람한테 자기 몸을 맡겨서 수술하려고 했던가? 예. 저는 그게 참 납득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수술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 마취가 됐을 경우는 이 국정 자체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럼요. 총리한테라든지 뭔가 국군 통수권을 넘겨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을 그냥 김영재한테 해달라고 했다? 김영재 원장도 아마 깜짝 놀랐겠죠. 예. 그런 상황 본인이 만약에 책임져서 만약에 잘못될 경우는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다고 했을 때 본인도 아니 이거는 도저히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고 근데 저거를 막무가내로 김영재 원장한테 자꾸 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것 저는 그걸 또 예를 들어서 주치의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이런 게 저는 참 납득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원래 의료농단 얘기가 좀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줄 알았더니 박채윤 씨와 안종범 전 수석관의 뇌물, 이 녹취까지 공개되면서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조 의원님, 만약에 박채윤 씨가 조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더 센 발언과 혹은 우리가 몰랐던 얘기를 한다면 의료농단이 다시 또 미얀마 게이트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 그러니까는 이거 자체가 어떤 그런 그 범법 행위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왜 김영재라는 사람이 특검 말고 청문회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안면에 마비가 와서 본인을 불러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자체가 거짓말이죠. 상식적으로 고등교육만 받으면 안면에 마비가 오면 신경 관련한 의사한테 이걸 물어봐야지. 진짜 이 사람은 성형외과 전문의도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예. 성형외과라는 데는 뭐 눈 쌍꺼풀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그 손이라든지 뭐 이런 재건이라든지 이런 거지 신경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김영재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고 그동안 또 부부가 많은 거짓말을 시켰고요. 또 그동안에 그 대통령 얼굴을 클로즈업 시켰을 때 나타나는 어떤 구멍 자국이나 이런 걸 가지고 피부과나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예. 필러 아니면 실 리프팅이라고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김영재란 사람 그리고 그 부인이 대통령이 만에 하나라도 성형외과 시술을 했다면 시술을 몇 번을 했고 또 시술에 깊이 관련된 사람이 바로 이 부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얼굴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그 15억이라는 연구비도 정부 자금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그 조금 전에 이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원동 경제수석을 쪼아가지고 뭔가 도와주라 하는데 그거 안 됐다는 이유로 경질이 됐다라는 거는 대통령께서 이 부부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애정을 가질 만한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여기 신경이 마비돼서 상담하는 정도로 그 애정을 그 서로 교류했다라고 보여지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굉장히 그 소위 이런 어떤 시사 문제가 아닌 그런 어떤 자극적인 그런 내용 때문에 파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박채윤 씨까지 가세한 특검 흠집내기 얘기 첫 번째 주제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오늘 움직이는 뉴스입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해 봅니다.